네, 시장 키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단어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딱 균형이라는 얘기. 이게 균형이 무슨 얘기일까 하시겠지만 좀 외환 시장과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사실 아시겠지만 연준 내 정책금리 결정도 있었지만 ECB 그리고 BOJ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에서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딱 원하는 수준 그리고 딱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 후반에는 이 일본 은행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분들은 일본 은행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하겠지만 그 연결 고리를 생각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일본 은행의 결정이 조금은 과격하다라는 건 조금 더 긴축적으로 다가갔으면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은 소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은행이 아니면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외국인 비중 중에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 결정이 내지는 이 YCC 컨트롤이라는 어떤 정책이 좀 변화가 되게 되면 그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미국채를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채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요동을 쳤을 거고 네. 미국의 금리가 요동을 친다 그러면 달러화라든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하락 변동성이 놓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더 높아졌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YCC 컨트롤이 낮은 채 1%가 넘어가게 되면 계속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일본 은행의 어떤 액션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 증시도 장중에 다시 회복을 했고 미국채 시장에서의 국채도 안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브 인덱스, 즉 국채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이게 7%나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통화 정책에 의한 변동성이 당분간은 없지 않겠냐. 일단 8월만 놓고 보더라도 FOMC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8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내일부터. 8월 달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동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의 균형을 찾아왔다.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동성은 이제 좀 균형점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 이 균형점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골디락스. 골디락스라고 하죠. 뜨뜻미지근하다. 네.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는 스프를 되게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골디락스는 경제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 환경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좀 잡히는데 경제는 회복되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미국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놓고 보면 여러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PC 물가 뭐 여러 차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또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지켜보고 있다 물가 그랬는데 물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7월에 금리 올렸는데 8월은 뭐 FOMC 없고 9월에 가서 물가가 더 이 수준을 유지한다? 더 낮게 유지한다? 그러면 굳이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가 금리 올리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는데 금리 올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둔화되게 되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고민하는 게 이게 수요 회복이 좀 더딘 거 아니냐?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또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소비는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긴축도 없고 우리가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또다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아까 일본 은행의 결정도 있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탄력 있게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지표가 정말 딱 알맞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더 주목하는 게 P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제외한 코어 PC가 있거든요. 네. 이마저도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의 어떤 의원들이 8월에도 등판을 합니다. FOMC 이후에 항상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우리가 금리 결정은 내린 거는 물가를 봤기 때문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나와도 에이 보세요,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인데 어찌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뭐 리세션 고민했잖아요. 에이 이렇게 소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라는 든든한 뭐라고 할까요? 우군이 생겼다? 그러니까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긴축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적이었잖아요. 계속 적군이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우군이 없었는데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적군이 알아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골디락스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네, 골디락스에 대해서 실제로 PCE 그리고 ECI의 발표가 주목되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외신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이 코너에서도 네.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포인트 열어볼까요? 우리 시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반도체의 힘.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또 반도체가 좀 잡아줘야 될 네. 때 우리 시장 지난주 사실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만의 수급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롤러코스터였어요. 하루입니다. 물론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했지만 2차 전지와 2차 전지 아닌 네. 어떤 힘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주간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반도체가 힘을 잡아줘야 그쵸.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시장의 어떤 흐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수급도 원활하게 교체라든지 내지는 신규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내일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받아보긴 하겠지만 그 수출 데이터 내에서도 반도체가 얼마나 회복을 하고 있는지 반도체 빼면 다 이미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기간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천덕꾸러기였었던 인텔마저도 잘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PC 수요마저도 회복을 하고 있다. HBM이나 여러 가지 우리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데이터 센터는 얘기 많이 했지만 PC, 왜냐면 우리 스마트폰, 우리가 전체적인 반도체의 수요가 데이터, PC, 스마트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까지는 오케이. 근데 PC는 요새 거의 안 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코로나의 어떤 특수로 인한 PC 수요, 태블릿 PC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인텔이 그거 아니야. PC도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반도체 시장은 정말로 찐바닥을 지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아마 이번 주 초반부터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재고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하반기를 바라보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더불어서 HBM이라는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힘을 잡아주면서 시장이 이제는 조금 다음 단계 2600을 안착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큰형님인 반도체가 좀 해주는 그런 주간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인텔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PC에 맞아요. 대한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반도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